네, 안녕하세요. 대관령바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바빠서 좀 미뤘던 이 모더나 2022년 1분기 실적 업데이트입니다. 2022년은 1분기에도 이 모더나는 비즈니스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특히나 5월에 있었던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데이에서는 이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업데이트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어제 제가 이 트레일 러닝 대회를 처음으로 얼떨결에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많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이 외래 진료를 받는데 이 피부과 선생님께 이 산악 마라톤 대회 참가해도 되냐고 여쭤보니까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던 모습이 이 눈에 선하네요. 그래도 약속은 또 약속이니까 다녀오긴 했는데 정말 이 대상포진이 정말 아픈데 더 퍼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죠. 1분기 실적 업데이트는 5월 4일에 있었고요.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데이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숫자부터 좀 보면 2022년 6월 환율 기준으로 이 모더나는 2022년 1분기 이 61억 달러의 매출을 냈고요. 이 순이익은 37억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 현금 보유 비중은 더욱더 늘어서 이 3월 말 기준으로 모더나는 보시는 것처럼 19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한화로는 25조 원 정도 되네요.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로 보면 거의 시총 대비 45%에 달하는 현금 보유량인데요. 시장이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모더나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인 걸까요? 모르죠, 뭐. 이 시장은 2023년 매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견해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 대비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전에도 그냥 두 주를 툭하고 샀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1분기 실적 이 매출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는 너무나 좋은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1분기 이 코로나19 매출이 본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시장은 1분기 주당 이 8.58달러의 주당 순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 어디까지가 적정한가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이 130달러에서 150달러대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모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가격은 120달러대가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툭툭 기계처럼 2주 또 산 거죠. 사고 싶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2022년 아웃룩을 보면 이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듯 유럽에서는 계약된 물량 구매를 2분기에서 연말로 미루고 있는데요. 이 사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구매하고 싶은 것이고 이 모더나는 6월 현재 이 우세종인 이 오미크론 변이의 우수한 항체 효과를 발휘하는 mRNA 1273214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올 가을 부스팅 접종 때부터는 접종할 수 있게 이 규제 기간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찌되었던 올해 매출은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백신 이외에 이 주요한 백신 임상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드디어 인플루엔자 백신 3상에서 이 환자 투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6월 7일 날 환자 투약이 시작됐는데 이 모더나는 코비드19부터 인플루엔자, CMV, RSV 등 이 백신을 가지고 있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2022년 가을부터 이 코비드19 백신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각 백신들을 이 상업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RSV, CMV 백신 확증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죠. 임상 2상 단계지만 제가 중요한 임상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 머크의 키트루다와 함께 연구 중인 mRNA 4157 프로그램 즉 이 개인 맞춤 항암 백신 프로그램도 이 중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키노트 942 머크에서는 키노트 942 스터디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쓰여져 있는 대로 이 PCV 즉 개인 맞춤 항암 백신으로 하이리스크 이 흑색종 환자 이 157명을 대상으로 mRNA 4157 투약 후에 이 키트루다로
후속 치료하는 군과 이 키트루다 단독 치료하는 군을 비교하는 연구인데요. 개인 맞춤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RNA를 투약받은 환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생검을 통해서 수집된 각자의 생체 정보를 이 NGS로 타겟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후에 이 모더나의 이 생체 정보 관련 고유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모두 개별화된 RNA 약물을 투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mRNA-4157은 이미 기성품처럼 나와 있는 이 단일 약물이 아니라 정말 맞춤화된 약제를 생산해서 투약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카티와 매우 유사하지만 RNA의 인코딩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약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결과는 어떤지 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 약물이자 생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이 모든 환자의 투약이 끝나고 2년간 스터디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는 약제입니다. 또한 이번 약물은 그동안 RNA 약물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콜드 체인까지는 필요 없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더나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이 CMV 백신은 아예 이 동결 건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더나는 전분기 대비 2개 파이프라인을 임상 프로그램에 더 추가시켜서 총 46개의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요. 임직원은 3,0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이 3,2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RNA 후보 물질 설계에 있어서 이걸 어플리케이션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설계할 수 있게 앱 개발자를 이 수백 명 더 배치했다는 점은 여타 다른 제약회사와는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드디어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만 한번 보면 돼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시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어요. 이 첫 번째 토픽은 우리가 지금 이제 상식으로 이제는 알아두면 될 것 같은 하나인 이 인체 내 이 세포에 들어가서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게 이 메신저 RNA라는 건데 이거를 모더나에서 설계를 하죠. 그런데 이건 그냥 인체 내로 투약이 되면은 원하는 세포 근처는 고사하고 금세 인체 내에서 분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힘들게 RNA를 설계하나만 하죠. 그러면 그런데 이 코비드-19 백신이 나올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RNA 약물을 인체 내에 원하는 세포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 수송선, 즉 mRNA를 지방으로 얇게 둘러싸서 바로 분해되지 않도록 기능하는 LNP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mRNA 의약품을 전달하고 임상의 어떤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여러 생물학적 장벽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비드-19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잠재적인 질병을 타겟하고 공략을 하려면 이 코비드-19가 타겟하는 세포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세포 유형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더나는 이번 발표에서 이 전신이나 근육 주사 아니면 종양 내 직접 주사뿐만이 아니라 제일 정말 중요한 이 폐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흡입형 LNP 개발 성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국소적으로는 이 폐 약물 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이 폐에 투약하는 게 직접적으로 투약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폐에다가 주사 바늘을 막 찔러대기는 쉽지 않겠죠. 약은 투약 방법도 편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6년 만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모더나로서는 또 하나의 진보죠. 이러한 흡입형 LNP 기술 개발로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음과 같은 이렇게 희귀질환이나 이 COPD 같은 정말 시장성이 큰 곳에도 이 RNA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발표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이 CF 그러니까 이 낭포성 섬유증에도 올해 말 임상 진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낭포성 섬유증은 희귀질환으로서 이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버텍스가 이 매출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CFTR 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이 질환을
mRNA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게 임상을 버텍스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낭포성 섬유증의 대표 주자인 버텍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가프타뿐만이 아니라 여러 CF 약제들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만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이 100억 달러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주 따뜻한 시장입니다. 얼마 전 에브비의 CF 임상도 빠그라치고요. 이 버텍스가 굳건한 상황에서 이 모더나와 버텍스는 공동 개발 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더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교두보가 확보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은 바로 이 수송 캐리어인 LNP 자체의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mRNA는 이 원하는 임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LNP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인체로 투약이 되고, 이 투약 후 원하는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LNP 자체도 여러 구성 요소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이 모더나 과학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는 mRNA와 LNP를 테스트하고요. 여러 임상들을 진행하면서 이 타겟 세포와 LNP와의 관계, 이 전달의 효율성 등에 대한 이 충분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가장 효율적인 캐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게 1만 가지가 넘게 이 다양한 구성도 만들어 보고, 이 변형도 테스트해 보고 하면서 이 새로운 전달 구성 요소를 2,000개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합성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질병을 타겟으로 하는 mRNA를 만들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이 전달 시스템을 이렇게 고도화 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LNP들의 구성 요소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LNP를 만들고 이 투약까지 가는데,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진일보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부터 LNP라는 것을 이용해서 mRNA 약물을 만들래요 하는 기업들과는 갭이 엄청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막상 눈에 딱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더나의 해자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이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낭포성 섬유증 관련 프로그램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 호흡기에 직접 이 에어로졸 형태로 전달되는 이 LNP 기술 개발로 많은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또 하나 열린 겁니다. 마무리에 모더나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 모더나 사장님은 이 CEO 말고요,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총책이신 여기 이 스테판 호그 사장님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지만 이것이야말로 모더나를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기에 집중적이고 이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시로 보면 쉬워 보이는 이 mRNA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전달체에 넣은 다음에 아주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 내보낸다는 것인데, 이게 상업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지금 단 2개의 mRNA 백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 2개밖에 없죠. 특히나 이번에 이 스테판 사장은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이 앞으로의 상업화에 대해서 마지막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이 성장 초입에 있는 모더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 컨퍼런스 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자, 그럼 서둘러서 한 줄 평을 해보죠. 이 사이언스 데이 및 테크놀로지 데이에서 이 흡입형 LNP 전달 기술 개발 성공 관련 발표는요, 이 방쉘 사장이나 스테판 사장이나 멜리사 사장이 아니라 담당 연구원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단히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저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결론은 알아요. 이걸 우리가 개발을 했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모더나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주주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한 줄 평은 이 스테판 사장의 코멘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판 사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학을 영원히 바꿔놓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이러한 시기를 이 투자의 어떤 태도나 방법 그리고 내공을 기르시는데 많이 할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재밌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장에서 장수하세요. 장고는 좀 남았냐? 장고가 상당히 없어.